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분은요, 깨달으면 다 끝마쳐서 더 이상 애쓰지 않으니 모든 유의법과는 같지 않다 이랬습니다. 이 공부는 이제 유의법이 아니에요. 유의법과 같은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불교는 유의법의 불교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도라는 것은 어진간한 중간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진간한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발 디딜 곳이 없고 여기도 발 디딜 곳이 없고 어느 곳에도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머무를 게 있어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머무르려고 애써야 돼요. 이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고 여기 머무르고 애써야 되니까 유의 조작이 시작됩니다. 뭔가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있으려고. 이쪽 저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것에는 정해진 중도의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있으면 거기 머물러 버리니까, 그래서 그건 바로 유의 조작이 돼 버리니까. 근데 이 공부는 무위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저 스님 오늘 무위법 얘기 또 하시겠는구나. 무위법, 아이고 내가 뭐 한두 번 들었겠나. 안다 나는. 일단 요 얘기 지나가면 다시 듣고 잠깐 졸아야 되겠다 뭐 한다든지, 뭐 이게 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이 무위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그것은 내 깜냥만큼, 내 지식 수준에서, 내 의식 수준에서 내 방식대로 이해한 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무위법 알아 이렇게 하면, 이제 스님이 또는 스님들이 이렇게 무위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는 거 해서 일단 약간 뇌가 쉬게 돼요. 저걸 안 듣고 난 아는 얘기는 좀 이제 걸르자 하고 이제 딴 생각도 하고 좀 약간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그거 끝나고 다른 얘기, 뭐 솔깃한 다른 얘기 할 때 이제 그때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좀 낯선 얘기 하면은 새롭게 듣는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얘기 같은 건 새롭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듣던 얘기는 안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뇌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유의 조작이 아니다, 불교 공부는. 근데 우리는 불교에서 그동안 유의 조작의 공부만 해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수행이 있었다면 그건 유의 조작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쥐고 있는 뭔가 기도 방법, 수행 방법, 어떤 공부의 길,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공부의 길을 내가 딱 쥐고 있는 게 있다. 그건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의 조작이죠. 유의가 아니라는 거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디에 머물러야 될 곳이 있거나 어떤 진리가 내 바깥에 다른 곳에 있거나 그러면 그 진리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무의로서 쉴 수가 없어요. 아직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가 뭔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행이나 공부처에서는 우리에게 잘 실천할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줘요. 기도 방법, 수행 방법, 명상 방법, 기법 방법을 알려주어서 그 방법을 효과적으로 잘 갈고 닦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단 말이죠. 그 결과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뭐 많은 단체에서 하듯이 요걸 하고 나면 1단계 통과다, 그럼 2단계가 또 있다, 2단계 방법을 알려줘서 2단계를 하고 나면 또 2단계 통과 얼마, 또 3단계는 얼마. 그러니까 1, 2단계는 좀 비싸지만 3단계부터는 좀 싸진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4, 5단계 되면 이거는 찐이라 이건 좀 더 비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죠. 물론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요. 부처님도 인정하셨고
방편으로는 이제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근본법, 본질, 모의법이 뭔지를 알고 중도가 뭔지를 바르게 안 상태에서 나는 아직 이 공부가 내가 뭔가 이런가 싶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 중도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굳이 그 방편을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는 모든 것들은 유의조작이에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해야 될 게 있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이 생사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간의 법칙이에요. 세간의 법칙은 모두 유의법을 따라요. 인과법, 인과응보. 열심히 요만큼 노력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다. 이게 다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은 지금 눈앞의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나중에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야. 그건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뉘잖아요. 불교는 언제나 불이법을 깨닫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다. 그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 불이법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셋으로 쪼갠 거잖아요, 벌써.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뭐 개똥 철학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명백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진짜처럼 저렇게 뻥을 치고 있나,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경험으로 자기에게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오늘, 내일을 경험해 봤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어제, 오늘, 내일을 경험해 봤느냐, 한 번이라도 1분 1초라도 과거를 갔다 와 봤느냐, 미래를 갔다 와 봤느냐, 여기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어 봤느냐. 없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자기 경험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 셋으로 쪼개질 때는 언제나 생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생각이 어제 있었잖아 하고 어제를 떠올려야지, 여기서 생각으로 어제를 떠올렸을 때 어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분별의식으로 해석된 어제, 날 것 그대로의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에 대한 자기의 분별의식으로 재해석한 어제를 지금 여기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떠올리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떠올린 내용이죠. 명백하게 어제 하는 건, 어제를 떠올렸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내가 어제가 기억나 하는 건 뭐냐면, 어제라는 이미지를 지금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죠. 그죠? 그러면 어제라는 허상을 보이는 건 어제가 있고 어제 그저께가 있죠. 어제는 이런 일을 했고 어제 그저께는 이런 일을 했고,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일어난 일은 다르죠. 그죠? 어제와 그저께와 날마다 벌어진 일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여기서 그 이미지가 탁탁 떠오르죠. 그죠? 그럼 그 모양은 계속 달랐어요. 매일매일. 그 생각이니까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즉 내가 보고 있는 놈, 그 대상은 어제냐 그저께냐에 따라서 다른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제를 떠올리든 그저께를 떠올리든 한 달 전을 떠올리든 1년 전을 떠올리든 그 보이는 대상 말고, 보이는 거 내용물 말고 그 보는 놈, 그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거는 어제를 떠올릴 때나 그저께를 떠올릴 때나 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10대 때 나를 떠올리나 20대 때 나를 떠올리나 어제의 나를 떠올리나, 떠올린 내용은 얘가 지금 10대도 됐다가 20대도 됐다가 30대도 됐다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떠올린 내용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떠올린 내용은 진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고, 생각을 일으켜 올라오는 분별의식이잖아요. 마치 어젯밤 꿈 같은.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미 지난 꿈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허상인데.
지금 여기서 떠오른 이미지일 뿐인데, 그리고 그 이미지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 해석으로 그땐 좋았어, 그땐 싫었어 이렇게 해석한 것뿐이잖아요.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어제나 그저께나 일주일 전, 한 달 전, 10년 전, 20년 전을 떠올리면 떠올리는 내용물은 계속 달라지는데 어디서 그게 떠오르고 있어요? 떠올리는 내용 말고 떠올리는 놈은 누구예요? 도대체 뭐가 그거를 떠올리고 있어요? 뭐가 그걸 알아차리고 있고 뭐가 그걸 보고 있고 비추고 있을까요?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떠올려진 내용물을 보고 있는 그놈, 알아차리고 있는 그놈, 이 내용물이 떠오르고 있는 그 자리,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명백하게 이게 떠오른다라는 이 사실이 이 떠올리고 있는 이놈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렇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거야. 깨달음을 내가 봤어. 내가 깨달음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 불성의 소리를 들었어. 불성을 냄새 맡아봤어. 불성을 만져봤어. 불성을 생각해봤어. 불성을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 틀렸단 말이죠.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깨닫는다라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만 그런 게 아니죠.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 모든 근심, 걱정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요? 언제나 눈앞에 일이잖아요. 언제나 여기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미래에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때 막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올라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해요. 야, 내가 미래에 지금 복권을 사서 미래에 복권이 대박이 나서 복권이 막 몇 억이 당첨이 돼서 내가 어느 집을 사고 야, 자식들한테 얼마씩 나눠주고 이런 막 즐거운 상상을 한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즉 미래에 대한 상상이 좋은 상상, 나쁜 상상, 어떤 두려운 상상, 모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상의 내용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상상의 내용은 내가 그냥 좋은 상상 할 수도 있고 나쁜 상상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그 상상, 내가 매일마다 좋은 상상을 하면서 나는 행복 속에 있어 이러면서 매일 좋은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굳이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리석잖아요. 좋은 상상에 빠져 있는 것도 어리석고 나쁜 상상에 빠져 있는 것도 어리석잖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물은 그 상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 상상을 비춘 뭐가 그 상상을 일으켰냔 말이에요. 그건 과거를 이렇게 비춰봤던 그 마음이 미래를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있잖아요. 그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요?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 내용물을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물 봤다 저 내용물 봤다가 이 내용물 보고 좋아하고 저 내용물 보고 싫어하고 이러는데, 이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고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떠올린 이놈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놈은 누구냔 말이에요. 뭐가 그걸 보고 있냐? 그게 진짜 마음이죠. 눈으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그 대상 따라가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일은 좋은 일, 저 일은 나쁜 일,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벌어졌으면 좋겠고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난 이런 건 좋아하고 저런 건 싫어해. 그 다 내용물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대상 쫓아다니면서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 그거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더 좋은 내 인생을 좋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게, 내 인생을 좋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그 대상,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 허망하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 그거 쫓아다니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인연 따라 허망하게 임시로 왔다 임시로 가는 건데, 그 임시로 왔다 가는 건 실제가 아닌데 왔다 가는 걸 더 좋게 바꾸려고,
몸 건강히 하고 싶다. 이거 왔다, 이 몸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얘를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건강하게 하는데 성공한들, 지금 성공한들, 어차피 내 나이가 50, 60, 70이면 지금 성공한들, 지금 잠깐 좋았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럼 점점 아파지기 뻔하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아파질 것이고, 아파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픈 게 갑자기 두려워지고 근심 걱정 되겠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픈 거지.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 나는 거지.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뭐 하는 거지. 몸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원래 그런 거지.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게 돼버리지. 당연한 게 돼버리죠. 근데 그거를 나는 더 늙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을 쥐고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그 나는 더 젊어져야 하는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는 괴롭죠. 그 생각으로 얘네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탱탱한 피부 만들려고 뭐 또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지지 않는 걸 바꾸려고 하니까 괴롭죠. 그리고 그렇게 바꾸고 나면 잠시는 바꿔졌다 그래서 야 주름살이 없어졌어 그래서 기쁠 수 있지만 그 더 망구는 게 되죠. 더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돼서 팽팽해졌어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으면 그게 또 이제 또 부작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도 그 고민이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상담한 친구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보여줬대요. 여기 요 뭐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이거 대단한데 싶어서, 이거 할만한데? 나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수술 딱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끝나자마자 나한테 했던 첫 마디가 너무 잘 됐다. 예술이다 예술. 내가 했지만 예술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대를 했대요. 근데 얼굴을 보고 나서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예술이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너무 얼굴이 망가져 있더래요. 완전 진짜 완전히 망가져 있더래요.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가지고 충격적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얼굴이 막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있는데 그 의사는 계속 예술이래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된 게 잘 없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달라니까 또 돈 내라 그럼 다시 해라. 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근데 다시 했을 때 이게 더 잘 되리란 보장이 없고, 첫째 이거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예술이라고 하면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제 인생이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몇몇 사람 그런 분들 상담만 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삶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해요. 삶의 내용물이 난주하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게 전부 다 비추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있다고 봤을 때 거울에 모든 게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울에 비춰진 화장실 똥오줌을 비추면 막 짜증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비춰진 게 난주하니까, 나하고 내 건 줄 아니까 화장실을 비추면 더럽다 하고 화를 내고, 또 어디 예쁜 사람을 비추면 확 행복해하고, 맛있는 음식을 비추면 막 좋아하고, 또 뭐 안 좋아하는 걸 비추면 막 괴로워하고, 이 비춰진 게 난 줄 알면 거울에 비춰진 내용에 따라 울고 웃고를 평생 했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 얘기하듯이 쳐다보십니까?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모양,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눈에 비춰진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부 다 분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더 보고 싶고 저런 건 보기 싫어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 거울에는 이 색만 비추는 게 아니라 소리도 비춘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도 비추고 듣기 싫은 소리도 비춰요. 이 마음 거울은. 근데 듣기 좋은 소리는 계속 듣고 싶잖아요. 이 비춰지는 모양 따라 웃고 웃는 거랑 똑같죠. 여기 막 욕설이 와서 비춰지면
나한테 욕하는 게 나는 거울 자체거든요. 거울에 비춰진 모양이 아니고 거울 자체가 진짜 나예요. 거울에 비춰진 거는 그냥 임시로 왔다 가는 거죠. 인연따라 임시로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춰지는 겉이잖아요. 그 대상이지 어떻게 그게 자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울에 비춰지는 거 이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좋게 보고 좋은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고 좋은 맛 보고 싶고 좋은 거 감촉 느끼고 싶고 생각의 대상도 좋은 생각들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대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 깊고 혐오뜻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내 좋은 거 추구하면서 좋은 거 비춰지면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이 막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막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누가 나 욕하고 막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갑자기 내가 무너진 것처럼 막 울고불고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울에 비친 거잖아요. 비친 그림자잖아요. 나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거울 안에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이 거울 자체가 나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대상 아닌 게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 냄새, 맛, 감촉 느껴지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모양이죠. 거울에 비친 모양이죠. 전부 다 거울에 비친 모양이죠. 허망하게 왔다 가는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나에게 그렇게 분별된 것뿐이죠. 그래서 이 거울 안에 비친 그림자는 허상이듯이 실제가 아니듯이 내가 비춰진 그림자를 해석하는 대로 얘가 나에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딱 틀었어요. 여러분 마음 거울에 뭐가 비쳐요? 뉴스에 대통령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화를 버럭 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이러면서 좋아해요. 똑같은 대상이 비쳤는데 그 대상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부처님을 비춰도 마음에서 부처님을 비춰도 어떤 사람은 거룩하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이비 외도 같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벌었거나 1,0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러면 타격감이 똑같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한 1억을 날렸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각오했어. 난 한 5억 날릴 줄 알았는데 1억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날리고 나서 인생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리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팔이 잘린 건 대상이잖아요. 대상. 거울에 비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데 허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팔이 잘린 게 어떻게 허상이냐? 그건 실제로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빨리 잘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전쟁 났을 때 팔이 잘렸는데도 팔 잘린 줄도 모르고 있던 것처럼 제가 옛날에 태권도 시합 나가거나 격투기 체육관을 잠깐 다녔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아픈 걸 모른다니까요. 게임 끝나고 나야 알지. 아프다라는 것도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아픈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 때 아파요. 막 외롭고 고독하다 이런 사람도 늘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에요. 난 외롭고 고독해 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TV 보다가 막 웃어요 또. 그러다 TV 끄고 나서 또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인연이 오면 웃는다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하다가 친구들 오면 또 막 웃고 떠들고 막 놀아요. 놀다가 또 옆에 딴 손님 오면 또 가가지고 또 아이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인연 따라 옛날 얘기하면 또 막 웃어요. 그 잘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 그러죠. 이게 괴로운 상황이라는 실체적인 뭔가가 있으면 웃을 수 없죠. 계속 괴로워야죠. 모든 상황이 이와 같아요. 정해진 좋고 나쁜 게 없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자기로 삼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가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어떤 대상으로 분별 의식을 가지고 색안경을 입혀가지고 그거를 실제라고 내가 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우리 평생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거울에 어떤 그림자, 어떤 모양 비추고 살래? 그거 게임이잖아요. 눈 딱 떴을 때 집이 좋고 집이 넓고 뭐 이렇게 옷도 예쁜 옷들이 걸려 있고 이러면은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디 저 시골에 뭐 허름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죠. 이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에 비친 모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거울이라는 마음은 똑같죠.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 비추는 이 마음이 나지 거기 비춰지는 대상이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하고 살아왔느냔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울고 웃으면서 내 인생 행복하게 바꾸고 내 인생 멋있게 바꾸고 내가 잘 사는 인생을 살려고 해왔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거울에 비친 모양을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바꾸려고, 좀 더 젊고 쌩쌩해진 모양으로 바꾸려고. 거울에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늙은 아줌마가 하나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하면서. 거울에 비춰진 그 아줌마 있잖아요. 여러분 맨날 만나는 그 아줌마. 그거 내가 아니에요. 걔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나지. 그 보이는 그 모양, 그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 모양, 걔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난 줄 아니까 계속 이게 뭐 어떻게든 이거 바르고 뭐 이거 하고 옷 입히고 뭐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거에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나왔는데 내가 괜히 오늘 내가 옷도 잘 입은 것 같고 화장도 잘 받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젊어 보이는 것 같고 괜찮아 보여 내 스스로.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구 오늘 예쁘다고 하고 막 어려 보인다고 하고 막 이러면 그날은 막 행복하단 말이에요. 막 그냥 신이 나고. 근데 나도 이상하게 오늘 찍어 발랐는데도 이상하고 얼굴도 분 것 같고 뭐 색감도 안 좋고 뭐 머리도 이상하고 옷도 자꾸 뭐가 안 맞고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한데 밖에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만나는 친구들마다 아휴 너도 참 이제 갔구나 막 이런 얘기를 몇 번만 들어보세요. 그날은 지옥같이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양이 난 줄 아니까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를 나라고 착각하거나. 근데 내 생각이 나가 누군지를 평가하는 건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를 규정해요. 그게 분별의식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것도 분별망상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못 살았어? 이것도 분별망상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입힌 색안경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은 진실을 말씀드리면 잘 산 사람도 없고 못 산 사람도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산에 강아지 풀이 좋은 거예요? 소나무가 좋은 거예요? 장미가 좋은 거예요? 뭐 꽃다지가 좋은 거예요? 무슨 풀이 좋은 거예요? 무슨 나무가 좋은 거예요? 짐승들 중에, 곤충들 중에 어떤 곤충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의 견해잖아요. 나는 뭐 사마귀는 싫고 뭐 딱정벌레는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사람의 견해잖아요. 익충이니 해충이니 하는 거 걔네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걔네가 익충인지 해충인지?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것도 부족한 생각 가지고 이건 익충이고 저건 해충이야. 옛날 우리 집에 돈벌레 많잖아요. 사람들 집에. 그럼 어르신들이 맨날 돈벌레 그 돈 나오게 해주는 거라고. 돈벌레가 막 온갖 막 안 좋은 것들 막 잡아먹어 주거든요. 그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진실은 해충도 필요하고 익충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익충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보는 요만큼의 견해 내에서만 얘가 좋은 곤충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현대 과학이 아직 모르는 범주가 더 크고 더 넓죠. 그것까지 다 파악해보면 아, 좋은 곤충, 나쁜 곤충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 풀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풀이, 좋은 풀, 나쁜 풀이 있다 그러잖아요. 약이 되는 풀이 있고 약이 안 되는 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만히 보면 나쁜 풀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풀은 없고 좋은 풀, 나쁜 풀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밝혀진 풀이 있고 그 성능이 밝혀진 풀이 있고 밝혀지지 않은 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한 얘기죠.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지혜죠. 왜냐하면 독초가 꼭 필요한 데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라든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독초도 무조건 독초라고 나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우리 분별이, 인간의 분별이 아직 다 모르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모르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몰라요. 분별의 한계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 친구들과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맨날 하는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맨날 정치 얘기 막 열 핏줄 파이프 이렇게 생겨가면서 막 정치 얘기하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야 정치 얘기 그만하자 막 이런 얘기 또 나오면 뭐 자꾸 싸우니까 정치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만하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왜 하겠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 이러면서 막 핏줄을 낸단 말이에요. 그분은 아니 지금이 무너졌다고? 그럴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어? 아니야 지금이 제일 무너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20대 30대 40대 거쳐오면서 맨날 시대가 안 좋다 시대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맨날 지금이 최악이래요. 모든 대통령들이 현역으로 있을 땐 다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바라보면요 인류 역사 중에 지금 같은 좋은 시대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보릿고개 이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막 밥도 못 먹었다 이러잖아요.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무슨 여가가 있었어요. 사람이 여가를 위해서 뭐 시간을 투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 방방 곳곳에 어디들 가도요 무슨 걷기 좋은 길 다 왜 그렇게 걷기 좋은 곳이 많은지 둘레길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축제가 많고 그게 전부 다 사람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여유도 즐기고 누리고 이러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좋아진 시대 아니에요 지금 어쩌보면. 그리고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제가 대학교 때 미국 갔을 때 진짜 한국이라면 진짜 무시했다니까요. 사람 대놓고 무시했다니까요. 아예 몰랐어요. 무시도 아니에요. 아예 일본이냐 물어보고 아니라면 중국이냐 물어보고 아니라면 몰라요. 그냥 그 다음에 아시아에 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와서 요즘은 그런데요. 어디 나라인지 한국이라고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뭐 연예인 보듯이 본대요. 한국 사람을. 그런데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외국 이렇게 배낭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연예인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 코리아라고만 해도 벌써 얘네들이 한국 그 K-팝 스타들한테 완전 미쳐있는 젊은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렇겠죠 하겠지만 유럽에 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하게 바라본대요. 되게 놀랍게 바라본대 한국 사람은. 아니 이렇게 국력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좋아진 시대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해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또 이런 측면을 보면 그죠. 근데 어쨌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단편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살기 좋아요 이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나빠라고 말한 어떤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도 저도 다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대의 급부에 얘기를 했지만 내 말이 옳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는 생각은 항상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좋은 나라, 좋은 이런 때가 없어도 최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물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거기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지금 행복한 상황인데 내가 꿈에 그리던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롭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맨날 힘들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10대 때 20대 때를 떠올리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 내가 나이 들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꿈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 꿈꾼 게 100% 이루어졌대요. 그 꿈꾼 게 100% 지금 구현돼 가지고 살고 있는 중이래요. 자기가 지금 보니까 20대 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거 그 이상을 지금 이루고 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즘 몇 년 동안 내 못 살겠다는 얘기만 하고 살고 있더래. 자기는 꿈에 그리던 그 인생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다 그러고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서 그래요. 생각으로 해석된 보이는 이 대상을 자기인 걸로 착각해서 그래요. 비춰지는 모든 것들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양에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이 모양의 세계가 너무나도 오픈된 시대잖아요.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같은 데 보면 그 1분도 안 되는 무슨 뭐 릴스니 쇼츠니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전부 다 뭔가 행복하고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뭔가 좋은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외국가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다 외국가 있어요. 외국 다 좋은 데가 있어요. 희한하게 쟤는 맨날 외국만 가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히말라야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무슨 썸네일 사진 같은 거 할 게 없으니까 딴 사진 저작권 있으니까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쓴 사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이후로 사진을 끊었거든요. 사진기를 그때 이후로 덮어놨어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남들은 네 지금 10년째 계속 히말라야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그 SNS에 과도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때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때예요. 한때. 그 한때가 주로 어떤 때냐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건 아직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 어리지 않더라도 내가 좀 못났다라는 강박이 너무 센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라는 걸 반대급부로 자꾸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러기도 쉽고 또 한때거든요. 그게 한때거든요. 다 한때 그러다 말아요. 한때 다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때 자기 인생에 뭔가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자존감이 바닥이라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게 과장해서 있어 보이는 척 하느라고 찍어서 올린 것들을 우리는 그게 보편인 줄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들 때 올린 걸 수도 있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때 좋았을 때 사진을 막 저렇게 올리거나 집에서 부부가 싸우고 욕하고 막 싸우다가 남들은 맨날 여행 가고 한다는데 우리는 여행 안 가냐고 막 3년 5년 싸워가지고 어렵게 저 속초나 제주도 겨우 이제 어렵게 가가지고 거기 욕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힘들게 싸워가지고 쟁취해서 어렵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막 또 거기 그 여행지 가서도 뭐 이걸 먹니 저걸 먹니 맨날 싸우다가 좋은 데 가서 사진 딱 찍을 때만 프로답게 해. 웃어. 사진 화면에만 딱 웃고 그 한 장 올린다니까요. 거기 가서 계속 싸웠어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심하게 말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 알 수 없단 말이죠. 즉 그 사진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양만 보니까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만 보니까 그 내막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고 잘 살고 막 사회 저명 인사고 막 높은 사람이고 뭐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행복할 거라는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저는 이제 상담은 종종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진짜 똑같구나. 싼 집에 사는 사람하고 비싼 집 사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래요. 저 시골 마을에 내 집도 아닌 곳에 어렵게 전세로 사는데 너무 행복한 부부, 서로를 너무 아껴주고 말 한마디도 너무 예쁘게 하고 당신은 매일 봐도 예쁘다고 하고 맨날 해주는 음식이 맨날 김치밖에 안 해줘도 어째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먹냐, 김치 반찬집에 사온 거라도 예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너무 깨가 쏟아지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고향에 가끔, 요즘엔 잘 안 가도 가끔 한 번씩 갔을 때 보면 친구들 사는 걸 보면 진짜 그 시골에, 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학교를 갔으면 안 됐어, 너는 그때 서울을 갔어야 돼. 친구들이 막 아쉬워서 그런 얘기를 해요. 워낙 월등했던 친구들, 자기는 뭐 장학금 받고 한다고 해서 어디 시골에 어디 그냥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 거기서만 계속 시골에만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본인은 만족하며 살아요. 근데 괜히 이제 저 대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뭔가 했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막상 사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서울에서 도심에서 막 힘들고 바쁘게 막 번거롭게 살면서 막 그냥, 제가 30대 친구들 직장 생활하던데 청년회 할 때 보면 청년회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에서 올라왔던 친구들이 그때 20몇 년 전이죠. 그 30대 초반에 직장인인데 그 당시 뭐 소나타니 뭐 이런 차를 이렇게 주로 다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가지고 이게 유지가 돼요. 그때는 막 저는 소나타도 어마어마한 건지 알아서 유지가 돼요. 그랬더니 아유 스님 말도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살이를 하려니 방값으로 엄청 나가고 차 유지비로 나가고 또 이 삶의 라이프를 같이 즐겨줘야 되는, 그 회사 사람들 같이 즐겨줘야 되는, 거기에 같이 껴가지고 술도 같이 먹어줘야 되지. 얘네들이 뭐 마시러 가자라면 비싸도 비싸단 말하면 괜히 또 멋대가리 없는 사람 되니까 나도 괜찮은 척하고 같이 따라가서 n분의 1 해야 되고, 그거 하려면은 내가 버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집값, 방값 뭐 이런 거 나가는 게. 그래도 차라리 어디 시골에 가서 조금 벌고 조금 사는 게 훨씬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벌어지는 일은 달라요. 사람들은 다 어떤 욕구가 있어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있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남들에게 뭔가 비추어지는 게 괜찮은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저 사람이 나를 무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뭐랄까, 무시를 많이 당하던 사람들 같으면 무시 안 당하려고 일부러 센 척도 할 수 있고, 일부러 더 어떤 막 그런 척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보살님 상담을 해보니까 그 이제 옛날 말로 한 요즘 뭐라 하나? 옛날 말로 한 파출부 아줌마 같은 걸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막 엄청나게 잘 사는 집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해보고, 또 어떤 보살님은 그 애기 봐주는 그런 걸로 이 집 저 집 막 그냥 잘 사는 집엔 다 다녀봤다 그래요. 근데 다녀보니까 전혀 세상이, 삶의 지혜를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대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대요. 내가 행복하더라고. 그 실제 어느 집 사모님은 실제 그러더래요. 한 2달 살고 나서는 나를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되게 없어 보이게 보더니 2달 살고 나서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럼 자신이 오히려 상담을 해줬대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적으로 조명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서 행복이 없는 집안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